자, 기태종이랑 키워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이건 나중에 해야 되지. 자, 맞죠. 처음부터 하는 거 맞네. 자, 근데 순간 문장 3인분인 줄 알았어. 자, 기태종들은 자, charismatic, 매력이 있는, 그죠? 기태종들은 매력이 있는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은 evoke 뜻이 뭐라고요? evoke 뜻이 뭐라고? 밑에 동의요? arouse 똑같다고요. 불러일으키다. 그죠? 어떠한 자극이나 반응을 자,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데 감정적인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바로 affection 뭐라고요? 애정과 동정심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arouse 똑같죠?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대중의 지지를 말이죠. 그 기대종이면 대는 기대종들의 보존에 대한 어떤 지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B로 갑시다. B로. 자, biodiversity 뭐라고 이거?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가 vague 뭐였지? 모호한. 동의어 뭐가 있었죠? ambiguous. 그래서 ambiguous. 자, 모호한 개념일 수 있지만 이 모호한 개념이란 쉽지가 않아요. 바로 증진시키기가 대중의 awareness 뭐죠? 인식. 대중의 인식과 지지에 대해서 뭔가 증진시키기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왜냐면 생태계 보호, 뭐 생물 다양성 보호, 그럼 뭘 해야 될지 막연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진시키기가 쉽지 않지만 이러한 기대종들은 really 뭐라고 이거? 손쉽게 identifiable 뭐라고 이거? 식별 가능한, 구별 가능한 이러한 자 이게 원래 생물 보호라는 게 되게 애매한 개념인데 이러한 기대종들은 쉽게 구별 가능한 동물들입니다. 하고 소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뭐 의지하 붙여죠. 이 동물들의 삶과 어려움과 생존이 resonate, 반향을 불러일으켜요. 반향을 불러일으킨다가 뭐라고? 이게 반응을 쉽게 말하면 반응을 자아낸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 반향을 불러일으켜요. 왜냐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알라 어때?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죠. 보면 졸라가 귀엽지, 그지? 그 코알라가 멸종될 것 같아. 사람들이 관심 갖는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코알라 말고 톰슨 가젤 이 멸종될 것 같아. 그걸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잖아. 그래서 관심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종을 잘 봐야 된다. 기대종이 뭔가 도움이 된다. 자, 그다음 자 생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분류와는 달리 예를 들자면 핵심종과 엄브렐러 우산종처럼 이 핵심종은 말 그대로 생태계에서 중간에 중요한 놈이 있는데 브릿지 역할은 걔가 없으면 그 생태계 망해 이런 거 있겠죠. 중간에 그죠? 매개체가 되는 그 종을 말하고 우산종은 이제 우산이 여기서 쫙 뻗어나간 것처럼 해당 생태계 지역에서 맨 거의 윗부분에 군림하면서 얘도 잡아먹고 쟤도 잡아먹고 하면서 생태계를 자연을 유지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종이에요. 핵심종만큼이나. 그럼 상당히 중요한 핵심종과 우산종과 같은 생태적으로 필수적인 분류와는 unlike야 달리 기대종은 이런 건 아니야. 없어도 되긴 돼요. 별 영향이 없어. 이런 것과 달리 기대종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그 어떤 생태계의 기능에 꼭 필요한 놈인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중요도는 떨어진다. 다른 놈들에 비해서. 자, 근데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거 대신에 이 기대종들이죠. 기대종들의 중요성은 정의 되는데 기대종들의 매력에 의한 호소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바로 인간 대중, 인간 군중에 대해서 매력을 호소한다는 게 이들의 중요성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호에 의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 해석을 해볼게요. 지혁아 앞에 봐. 자, 서진이 해볼까? 여기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뭐라고 믿어요? 펀딩이 뭐지 이거? 뭐요? 펀드가 뭐야? 돈 되는 거, 자금 지원. dedicate 뭐였지? dedicate? 바치다. 뭐야? 바쳐지는 돈 이렇게 돼요. 어디? 기대종의 보존과 바쳐지는 돈이 자, allocate 뭐지 이거? allocate 할당하다 지정하다 이것도 assign과 비슷합니다. 그런 돈이 would be better 더 잘 할당될 거다. 어디에?
그러한 종, 대디아의 종, 기대종 말고 다른 종이 이런 얘기예요. 이 종이는 어떠한 종? 정보적으로 더 상당히 영향력 끼치는 종. 어디에? 그 본인 종의 생태계 속에. 다시 말해서 뭐 핵심 종이나 우수한 종에 돈 쓰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죠? 그렇게 주장하는 뭐 그 생태 전문가들도 있다 이런 얘기야. 기대종은 왜냐면 필수 종은 아니니까. 야 걔네 코알라 보호하는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생태계에서 중요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톰슨 가젤 같은 거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야. 생태계 전체를 봤을 때.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넘어가자. 자 그 활용이죠. 기대종들의 활용은 또한 present 뭐라고 이거? 동사로 제시하다, 보여주다, 제시할 수가 있는데 바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존에 있어서 어려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대종을 활용하는 게 이게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나 만약에 기대종이 바로 된다면 뭐 된다면 되다 뒤에 이형식 동사 형용사죠. extinct 뭐다 이거? 멸종되게 된다면 말이죠. 아니면 아예 절멸 없어지게 된다면 말이죠. 바로 기대종이 분포해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기대종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존이 힘들어지게 돼요. 왜 그러지 이거? 아까 말했잖아. 코알라는 사람들이 보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근데 코알라가 노력을 기울였음에 불구하고 아예 멸종돼 버렸어. 그럼 사람들이 그 A라는 지역이라면 A라는 지역에 더 이상 관심이 있다 없다? 이제 없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생물들은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돼요. 기대종에만 집중하면 기대종이 없는 지역에는 관심을 안 가지게 된다. 자, 이런 기대종이 분포한 분포 구역에서는요. 보존의 전략들이 더 먼저 이미 시행이 됐었던 곳인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게 되겠지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자 이것은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와 그 어떤 그 참여를 말이죠. 지역 사람들과 보존주의자들과 일반 대중들의 잘못된 참여를 이러한 사람들은 지지를 하는데 바로 종의 특정한 주로 기대종을 말하죠. 종의 특정한 보존 캠페인을 지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뭐다? 주제는 뭐야? 중요하다 하면 안 되지. 기대중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갔고 주제는 뭐죠? 주제나 제목은 기대종을 활용하는데 기대종을 그 생태계 보호로서 활용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해줘야지. 장점은 뭐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단점은 뭐다? 바로 명시됐듯이 없어지면 관심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죠? 또 핵심종이 아니라서 중요도가 떨어진다. 사실상은. 장점과 단점이 다 언급이 됐어요. 기대종이란 키워드를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볼게요. 22번은 이건 상대적으로 쉬워서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이건 쉬워요. 뭐 다른 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 먼저 하자. 22번 쉬우니까 읽어보시고 중심 내용은 뭐냐면 톨스토이의 기준으로는 인류애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것은 예술작품이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톨스토이 기준으로는. 근데 중간에 뭐가 나온다? 바로 베토벤은 그래서 심포니 9번 교향곡은 인류애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예술 작품이고 하지만 여기 나온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뭐 인류애를 증진시킨 내용 아니잖아. 사랑하니 마니 중리사니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톨스토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술 작품이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문의 주제는 뭐다? 지문의 주제? 예술작품 기준? 예술 작품의 기준을 톨스토이 입장에서 바라본 예술 작품의 기준이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요지는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건 없어요. 소개만 한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23번으로 갑시다. 자, 요거 여러분 주제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반등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반등 효과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요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2014년 10월에 3명의 연구원들이 탔는데요. 노벨 물리학상을 말이죠. 바로 LED죠. 발광 다이오드. 순간에 걸렸어. 이게 발인가? 이게 광인가? 발광 다이오드를 이제 이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스웨덴의 무슨 과학 아카데미는 언급을 했는데 replace A with B죠. A를 B로 대체하다. 자, 라이트법 전구와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이죠. 매우 대단한 감소를 뭐에 전기 필요량에 조명을 위한 전기 필요량을 무지하게 감소시켜서 전력을 아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볼게요. 요 뒤에 요거는 에이 쉽네 내가 할게. 자, 이러한 진술 말은요 촉발시켰는데 lively가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바로 활기찬 토론을 촉발시켰어요. 이 토론은 키워드가 나오죠. rebound effect 외워야 되겠지. 반등 효과입니다. 리바운드가 그때 설명했지만 남학생들은 익히 봤던 단어죠. 뭐 농구할 때 골대 맞고 다시 튕겨. 그 리바운드가 그런 거라고. 다시 튀어오르는 걸 말해요. 뭘 묘사하는 거겠니? 반등 효과는 그러면 전기 소비율이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소비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 사람들 생각이 어떻기 때문에 이거 절약 많이 이거 전기세 많이 안 나와 막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반등 효과입니다. 자, 다시 반등 효과에 대한 토론을 야기시켰는데요. 반등 효과가 뭐냐면 바로 에너지 서비스 전기 같은 거의 소비의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비의 증가는 종종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냐 반등 효과가 새롭고 효율적인 기술이 채택되게 되면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반등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막 써도 돼. 인터넷 같은 거 처음에 그랬죠? 제가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인터넷이 막 대중화되면서 그때 뭐냐면 무제한 요금제. 그때 금액이 얼마였냐면 5만 원. 5만 원이었던 거 5만 원. 내면 무제한으로 그때는 그 당시 2G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 2G? 3G. 3G가 처음 나왔을 때. 갤럭시 S. 3G 무제한이 처음 나왔어요. 55,000원, 5.5. 갤럭시 S2 처음 나왔을 때. 나오는 첫날, 뭐지, 비웃냐 지금? 야, 2가 있기 때문에 7이 있는 거야. 2, 지금 9까지 나왔나? 대박. 2가 나왔을 때 첫날 샀거든. 그때 이제 5요금제라고 무제한 요금제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이때. 완전 신기술이지. 왜냐면 그전에는 핸드폰으로 뭔가 할 때마다 무선 인터넷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제한으로 쓸 수가 없었어. 요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때 5요금제라고 이게 신기술 3G 신기술이 나와서 무제한으로 막 썼거든. 근데 그 뒤에 얘네가 막았지. 너무나 많이 쓰니까. 뭐 그런 얘기, 그 반등 효과죠, 그것도 그죠? 데이터 사용량이 없다가 신기술이 나오니까는 데이터 사용량이 무지하게 올라갔잖아. 반등 효과가 그때 나온 거예요. 자, 그게 그 반등 효과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대응으로, 자, 무슨 존나 유명한 쩌는 사람이 리톨드 반박을 했어요. 좋은 에너지 효율 정책이라는 것은 deliver 전달할 수 있는데 보세요. 오히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 반등 효과의 정반대를 낼 수가 있다라고 오히려 말했다. 뭐다?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이나 기술이 나오게 되면 반등 효과가 일어난다. 이게 지문의 주제입니다. 반등 효과가 일어난다 한들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반등 효과를 씹어먹을 정도로 기술이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문의 주제입니다. 반등 효과 따위는 씹어먹어 버리지 라는 게 지문의 주제예요. 자, 그 다음 이 반등 효과의 정반대라는 것에서는 약간의 에너지 효율성만으로도 이렇게 돼요. 약간의 에너지 효율성만으로도 야기할 수 있는데 더욱더 많은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사용과 공해가 훨씬 더 줄어들게 돼요. 아무리 사용량이 많아져도 신기술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량은 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반등 효과는 그거는 여기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지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시를 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를 말이죠.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vigorous 뭐라고 이거? vigorous 비슷한 lively가 있네. 격렬한, 활발한 뭐 이런 뜻이에요. 활발한 에너지 효율성 정책들이 시행이 쭉 되어져 왔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사용의 실제적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에너지 사용의 감소는 훨씬 더 큰데요. 단순한 프로젝션이 예상이라는 뜻이 있죠. 절약의 단순한 예상치보다 더욱더 감소가 되었어요. 뭐다 이게? 반등 효과의 정반대가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등 효과는 좋은 거나 나쁜 거다. 좋은 개념, 나쁜 개념, 반등 효과는. 여기선 얘들아, 반등 효과는 여기서 좋은 개념이 나쁜 개념이야. 나쁜 개념으로 쓰인 나쁜 개념으로. 에너지량이 감소했다가 다시 튀어오른다 이렇게 반등 효과잖아. 근데 얘가 주장하는 건 뭐야? 그 반등 효과의 정반대는 좋은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야? 여기선 좋은 상황이죠. 그죠? 반등 효과 정도는 씹어먹을 정도로 효율성이 더 뛰어나다는 게 얘 주장이란 말이야. 자, 그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의 전반적인 목표가, 다시 말해서 에너지
사용하는 것인데 에너지를 좀 더 생산적이게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목표가 has not lost its effect. 본인의 효과를 잃지 않은 거예요. 반등 효과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얘가 주장하는 건 뭐다? 반등 효과라는 것은 에너지 관련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이 더 그걸 씹어먹을 정도로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이제 중간에 어휘 흐름 같은 걸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 반등 효과는 여기서 뭐다? 나쁜 의미다. 오케이? 반등 효과의 정반대가 좋은 의미로 쓰였다. 소비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반등 효과의 개념 알아두시고 요 지문은 반등 효과란 전기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알아두자. 자, 그 다음 장문 독해로 가볼게요. 24번. 요것도 사실 뭐 글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전이 기억나죠? 물리적 사전이 있는데 물리적 사전 지금 쓰니 안 쓰니? 안 써. 왜 안 써? 두꺼워서. 두껍고 무겁기도 하고 또 그러면 내용 자체가 많어? 찾기 어려워서. 내용 자체 많을까 적을까? 똑같아. 더 적어요. 더 적어요. 왜?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지금은 뭐다? 사전이 뭐야? 인터넷상에 전자사전 같은 전자사전이나 인터넷상에 찾아 거의 공간이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뭐 그걸로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논리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해놨고 자, 미니 테스트 3으로 넘어갈게요. 미니 테스트 3. 미니 테스트 3에 어려운 게 꽤 있어요. 5번으로 갈게요. 5번 갑시다. 자, 5번 보세요. 이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자, 첫 문장.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법 챙기시면 원래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동사의 반복으로 to를 많이 쓰지만 immense이란 건 뭐다? 머릿속에 그려보다 상상하다라는 건 보세요. 투부정사는 뭐라고 이건? 미래의 뉘앙스를 가져요. ing 현재 분사 뭐다 이건? 현재 진행의 느낌을 가지, 그지? 상상해 보라는 건 머릿속에 그 지금 동작하는 거를 상상해 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보다 ing가 더 잘 어울린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immense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 갖다 쓴다. 뒤에 동사가 반복될 때. 자, 상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가고 있는 거 그의 엄마에게. 그래서 ing 이것도. 그러면서 턱이 뭐라고 이게? 여러분 줄다리기 영어로 뭐라 그랬지? 이거 할 때 그때 했는데 tug of war 이게 줄다리기입니다. tug 요게 잡아당기다는 뜻이에요. 잡아당기는 전쟁 줄다리기. 잡아당기면서 엄마의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가는데 그리고 그 흰 아기입니다. 남자아이로 봤네. 그 아기가 엄마의 관심을 얻을 때 엄마가 쳐다봤어. 그때 아기가 또 말하고 있는 것도 상상하세요. 여기까지 ing로 다 묶어줘야 돼. 인면신 뒤에 지금 갓난아기가 가고 있고 엄마 소매를 당기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걸 상상해 바라기 때문에 이게 say가 되면 안 되죠. 그 뭐야? 네가 말해봐라 이렇게 된다고. 명령 모드로. 임혜승과 병력을 요구해서 요거까지 3번을 묶어줘야 돼요. 말하고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아기가 이렇게 말해. I need you to watch me. 저는 집중시키려고 별일을 다 하네. 자, 저는 원해요. 엄마가 저를 좀 보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걸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뒤에 나와요. 그 장난감으로 탑쌓기고 제가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는 걸 엄마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체가 어폐가 있죠. 왜? 혼자서 한다는 얘기 누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잖아. 혼자 한다는 얘기, 나 혼자 한다는 얘기잖아. 누가 아무도 안 보고. 근데 얘는 뭐야? 애기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나를 보길 원해요라고 약간 모순적인 말을 말했다 이런 예시를 준 거예요. 자, 엄마는 빙기를 웃어요. 속으로. 그 다음에 지각동사입니다. 얘는. 목적어 나왔고 동사 원형이 반드시 돼야 되죠. 그리고 봐요. 그 엄마의 아들이 장난감으로 탑을 쌓는 걸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도 역시나 미소를 지었을 것인데 아이의 분명한 자기 모순에 대해서 말이죠. 자기 모순이란 뭐냐면 어떻게 그 아이가 혼자서 그걸 할 수가 있나요? 동시에 바로 그 하는 거의 일부가 돼야 할 누군가를 필요로 하면서 어떻게 혼자서란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예요. 얘가 말하는 건. 오케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한다는 말을 애기가 하죠? 두 개는 되게 모순이 일어나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를. 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자율성이란 우리가 자율성 하면 뭘 떠올리니? 우리의 통념이 있죠.
자율성 하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착각해? 자율성은 그냥 부모님한테 등 돌려서 나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기본적으로 누가 밑바탕에 있고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같은 내가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이 밑바탕에 있고 부모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 쳐다보는 상태에서 그 밑바탕에서 내가 탑잡기를 하는 것이 부모님이 내 밑에 근간에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나가서 알바하는 것이 그것이 자율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율성이랍시고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집 나갈게 라고 나온다고 자율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부모님의 밑바탕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율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가 이미 지문의 요제였거든. 그걸 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여기까지 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자. 그래서 autonomy라는 자율성, 자율권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오직 관계 안에서만 획득되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불렀습니다. 자율성을 그 경험이라 불렀는데 그 경험이란 혼자 있는 경험인데 동시에 다른 누군가가 present가 형용사로 뭐라고? 함께 있는 거죠. 무슨 되죠?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는 동시에 혼자 있는 그 경험이 바로 자율성이라고 이 사람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율성이란 뭐다? 오로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고독함이지. 그게 아니라 보다 다른 누군가가 있는 와중에 자기 혼자 있는 거가 바로 자율성이다. 누군가의 밑바탕 위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바로 자율성이다라는 게 지문의 요지였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러한 being의 동명사 주어예요. 이러한 혼자 있는 것.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의 presence 명사로 뭘까? 그럼 이건 존재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존재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은 패턴인데 이 패턴은 계속되어 삶을 살아가는 내내 계속됩니다. 자, 그 다음 성인은 not 하고 not A but B로 요 B로 크게 보시면 돼요. not A but B로. 자, 성인은 개성을 성취할 수가 없는데 개성을 성취한다가 뭐긴 이게 자율성을 얻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성인들은 개성을 자율성을 성취할 수 없어요. 자, 뭐로부터? 바로 그들의 부모인데 보세요. 뒤에 방법부터. 그러니까 요게 A야. A 함으로써는 부모로부터 개성을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A가 뭐냐? 보세요 이거. Walk away and never needing them. 대문 앞에 있는 그들의 부모님을 받아요. 자,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걸어서 등을 돌려버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두 번 다시 필요로 하지 않는 걸 통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개성, 즉 자율성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한 거야. 자율성은 무조건 부모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부모로부터 떨어진다고 부모한테 빠이빠이 한다고 자율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B다. 개성이나 자율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B를 통해서다. 사용함으로써 자율성은 개성은 얻어져요. 그들의 부모를 뭐로써 활용하냐? 뭐다? secure 뭐라고요? 안전한 그죠? 안전한 밑바탕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밑바탕이란 탐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탐구할 수 있는 안전한 밑바탕으로서 부모를 사용함으로써 자율성은 획득이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not A but B로 B 요지가 들어갔다. 자율성이란 뭐다? 내 주변 사람, 내 다른 사람의 밑바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서 내가 뭔가 혼자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율성이다. 자, 자율성이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이 능력이란 arise, 발생하는 능력인데요. 바로 being met, 충족되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충족되는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그 능력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의 정의를 다시 한번 알아봤다. 혼자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 속에서 나 혼자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율성이다. 다소 어려웠죠? 그 다음 6번으로 가볼 텐데 6번은요 형광펜만 해보도록 할게요. 형광펜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 요지는 그냥 잘 지내고 싶은 사람과 비슷하게 말과 행동을 하도록 연습하라 이거였고 내용은 쉬워요. 자, 여기를 보자. subtle 뭐였죠 여러분? subtle 형용사로 미묘한 부사가 동사 꾸미는 게 맞죠. 미묘하게 adapt 적용시키세요. 맞추세요. 무엇을? 여러분들의 호흡 패턴과 말의 속도와 목소리 톤과 자세와 바디랭귀지와 얼굴 표정을 to be가 길게 일으키죠. 누구한테? 바로 to 네한테. 보세요. 이걸 왜 했냐면 여기 반드시 apostrophe s가 붙어줘야 돼요. 어법 문제로 나왔을 때. 왜?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은 그냥 다른 상대방에게 이거 A를 맞춰라라고 해도 되는데 콩글리시는 근데 영어는 아니라고. 비교 대상은 무조건 동등해야 돼요. 비교하는 게 뭐니? 비교하는 게 당신의 이러한 A들을 누구한테 상대방 존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B에다가 맞추는데 B가 없는 거 생략된 거라고 앞에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B만 생략하고 어퍼스트로피 S 나오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B가 있다는 걸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어퍼스트로피 S 없이 요거만 하면 틀립니다. 문법상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 해석. 자, 빌려오세요 당신의 말과 표현을 뭐 빌려오세요 했고 자, 그 다음 물론 이것은 반드시 행해줘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잘 행해줘야 돼요. 봐봐. 앞에 명령문은 아니지만 명령문과 필적한 해야 한다 must가 있죠. 그때 and나 or는 뜻이 뭐라고? and는 명령문 뒤에 and는 뭐라고?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 or는 뭐라고? 그렇지 않으면이란 부정이라고. must 때문에 부정으로 보셔서 내용상 and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볼까? 자, 이것은 반드시 기술적으로 잘 행해줘야 돼요. or가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잘 행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 상대방은 생각할 겁니다. 당신이 그들을 ridicule 뜻이 뭐죠? 조롱하다.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o가 들어가야 되죠. 되게 나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자, 봐봐 이거. 졸라게 좋아.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되지. The last thing you want 이거 잘못 해석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마지막 것은 이렇게 해버려요. 완벽한 오역입니다.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죠? 누가 고백을 했는데 누가 진홍이한테 고백을 해. 진홍이가 그 남자한테 영어로 물론 영어로 할 리는 없지만 진홍이가 영어로 Hey, you are the last person I want to fall in love with 했어. 뭐다? 너는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 마지막 남자애가 아니라 그랬지. 뭐다? 너는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싶은 최후의 남자애가 아니라 그랬지. 뭐다? 너는 70억 인구 중에 69억 뭐뭐뭐뭐까지 다 사랑에 빠지고 너는 제일 마지막이야. 무슨 얘기다? 절대로 뭐하지 않는 얘기예요. The last라는 표현 쓰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너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사귀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last thing you want 뭐다? 당신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란 뜻이에요. 오역하면 안 돼요. 당신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은 자, 그 다음 come across as의 뜻. 요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달라요. 요게 있고 come across가 뒤에 또 나와. 두 개 좀 달라. come across 얘는 그냥 이따 나와요.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동사고 as가 붙으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뭐뭐라는 인상을 주다. 여기서만 이것도 등장해요. come across as 기억하세요. 다시. 자, 당신이 결코 원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요. The thing you will never want 바꾼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parrot 뭐죠? 앵무새와 같은 인상을 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연습을 하게 되면요, 당신은 그걸 따라하는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없이 어떠한 기미 없이. 어떠한 기미? 미미크린 당연히 뭐긴 이건. 미믹이 뭐예요 이게? 흉내내다 모방하다. 이 뭐의 동의어 그럼 이건? 이미테이션의 동의어죠. 모방, 흉내 이렇게 돼요. 어떤 흉내낸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잘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요 지문의 내용은 쉬우나 요거 다시 한번 요 문장에 들어가는 거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자, 11번으로 쭉 넘어갑시다. 11번. 제가 오늘 너무 달립니까? 여러분? 근데 해보니까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11번 요거 정말 이거 글을 못 썼어. 글을 그지가 썼어.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너무 좋다고? 자, 그래서 제목을 별도로 달았어요. 제목은 뭐냐면 가설과 이론의 특징. 뭘 주장하는 건 없어요. 그냥 되게 건조하게 소개만 할 뿐입니다. 가설과 이론의 특징이에요. 주제는, 제목은. 자, 보자. 그럼 가설은 뭐고 이론이 뭔지를 여기서 정의를 내립니다. 볼게요. 뭐 차이점이라 봐도 괜찮고 하이포테시스 가설이죠. 가설들은 이것은 통과해 왔는데 수많은 뭔가 지지해주는 실험을 통과해 온 가설들은 종종 뭐로 불린다? 이론으로 불립니다. 단순히 보면 이러네. 가설이 있고 얘가 막 몇 단계를 막 거쳐서 뭔가 완성이 되면 이걸 우리는 이론이라 한다. 뭐 이런 얘기네, 그죠? 자, 그 다음 이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설명인데 이 설명은 요약해줘요. 하나의 가설이나
일련의 여러 가설들을 요약해 주는 게 바로 이론이에요. 가설이 검증을 거치고 모이면 이론이 된다. 그리고 이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이 주어져 has been supported 쭉 이제 지지를 받아왔는데 반복되는 어떤 실험에 의해서 지지를 쭉 받아온 게 그게 바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설과 이론의 차이를 첫 번째로 설명을 했고 자 그다음 볼게요. 이론들은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데 대단한 양의 더욱더 많은 뒷받침하는 검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론의 배후에 말이죠. 뭐보다 가설들이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보다 말이죠. 왜? 왜? 뭘 봤어? 이렇게 보지 마. 소름 돋아. 미지의 존재를 보는 거 같잖아. 뭐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애들 있다?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 보고서 되게 소름 돋아 수업하다가. 칠판 보세요 여러분. 자 왜? 왜? 야. 이거는 몰라서가 아니라 빼먹은 거야. 와. 야, 이거는 빼먹어. 내가 침이었었잖아요. 아니 디귿 디귿 빼먹었어 내가. 디귿을 빼먹었어.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지. 침할 때 갓힘 아니야? 받침 맞아. 힘은 뒤에서 들이받친 걸 말하는 거지. 뒤에서 범프한 걸 말하는 거지. 뒷받침. 맞죠? 받침. 그죠? 이건 모르는 게 아니지. 이거 찾아낸 거야?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바빠서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 네. 자, 보자. 자, 빨리 넘어가. 자, 그래서 이론과 가설의 차이를 일부 설명을 했고, 자, 좀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두 개 차이를. 자,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설이 이러한 가설을 세워요. 이 예시를 든 게 차라리 여기서 끝냈어야 돼. 뒤에 예시를 드는데 존나 골 때려요. 자,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설이 나무로 된 물체는 불에 탄다라는 가설을 세웠어 내가. 그죠? 가설을 세웠어. 자, 여러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이러한 가설이 좀 더 만족스럽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나무로 된 물체들은 여러분이 시도하는 건 다 불에 탈 거기 때문에 이거 만족스러워. 이 가설 괜찮아. 쩔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다음 여러분들은 데디아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예시로부터 뭘 확인하냐면 여러분이 세운 그 가설이 하고 does not become 되지 않는데 우리가 think of A as B A가 what으로 간 거예요. 간주하다야. 우리가 사실로서 간주하는 게 되는 건 아니고 but 오히려 B가 된다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서 뭔가 실제로 태워봤더니 다 타. 근데 이게 바로 사실로 되지는 않고 그냥 잠정적으로 앞으로 혹시나 모르게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까지는 될 거다 라고 이제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바로 팩트가 되지는 않고 이거는 내가 한번 태워봤더니 되네. 이거는 바로 사실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뭔가 이론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들고가 뭐죠? 겪다 경험하다.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데 계속 이어지는 어떤 검증과 있을 수 있는 조정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잠정적인이 빠지면서 진짜 이론이 되면서 팩트로 인정된다 뭐 이런 얘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만약에 여러분의 이론이 성공적으로 비록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근데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유형의 불이 잘 붙는 재료들은 물질들은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네가 지금 가설을 일원화시키려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너가 가설을 일원화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무리가 있냐? 야, 나무만 불에 잘 타냐? 모두 잘 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바로 오래된 폐타이어 같은 스택, 더미 쌓인 거 졸라 잘 붙지. 그 가연성 고무기 때문에 그죠? 불에 잘 붙는 고무기 때문에. 또 물체들이 있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천이나 졸라 잘 붙지. 그치? 나무보다 더 확 붙잖아? 아니면 아마도 바로 페트롤, 이게 대놓고 뭐야? 페트롤이 뭐니 이건? 석유는 석유 드럼통 같은 거 존나 잘 폭발하지 뭐. 그죠? 나무보다 불에 잘 붙는 게 더 많잖아. 이거는 빼고 나무만 딱 해서 나무가 불에 붙는다라고 이거 이론으로 삼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들을 포함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지. 나무 포함 여기 포함 뭔진 모르지만
가연성 재료가 되는 A라는 물질이 있더라. A라는 가연성 물질은 불에 잘 탄다. 이건 이론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너가 세운 가설은 그거 하나 가지고는 이론을 만들 수 없어. 가설하고 이론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리지. 예시를 읽으니까. 그지? 그래 아까 여기서 끝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비록 여러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이론에 나무는 불에 잘 탄다가 존나 쩔어 그렇게 느낄지라도 왜 쩌냐고 느끼냐면 그 이론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기로 그 이론이 하는 그 일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봐봐 여러분들이 원하기로 그 이론이 하는 일은 뭐야? 실제로 나무가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나무가 불에 잘 타기 때문에 되게 만족한다라고 여러분들은 느낄지도 모르겠지만까지가 묶이고 만족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걸 이론으로 만들어버리고 싶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완전한 진술, 어떤 명시는 갖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프로퍼티스가 지금처럼 더가 붙고 복수가 되면 뜻이 뭐라고 이거? 자산, 재산이 아니라 뭐라고? 할 때마다 모른다니네. 프로퍼티 뭐라고 이건? 자산, 재산. 복수 형태가 되면 주로 뭐라고 이건? 특성이나 속성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자, 완전한 특성들에 대한 완벽한 모든 특성들에 대한 진술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특성이란 바로 물체를 타게 만드는 사역동사 동사 원형이에요. 물체를 타게 만드는 모든 속성에 대한 완전한 진술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불에 잘 탄다라는 너만의 가설은 뭐가 될 수가 없다? 이론이 될 수가 없다. 지문의 주제는 뭐라고? 처음에 말했듯이 가설과 이론의 특징 및 차이점이 지문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시를 오히려 뺐어야 된다 이거. 자, 그 다음 10. 잠깐 쉴까요 여러분? 잠깐 쉴까요? 잠깐만 쉴게요. 방금 지금 난이도 왜 이래요? 그 글이 좀 이상해.